네, 그래서 이제 2.0, 이더리움 2.0에서의 샤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더리움 2.0에서 샤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인 트레이너라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구독하고 보고 있는데 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이 짧고 설명도 잘 돼 있고 하지만 뭔가 진입장벽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요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밸리데이터 풀이 이렇게 있죠. 그럼 저희가 32 이더를 예치해 놓은 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32 이더 예치해 놓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검증한 애를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6.2분마다 밸리데이터들이 랜덤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3분의 1 이상이 조작을 담합을 하면은 이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건데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뽑힌 애들의 3분의 1이 담합되는 거는 그냥 3분의 1이 담합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어렵겠죠. 그리고 이 밸리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이더리움 2.0에 처음에 들어갈 때 나중에 2.0 이 합의 알고리즘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뺄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리데이터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 일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장치를 잘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채굴처럼 저희가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해주면 합의 알고리즘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여한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랜덤이어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그 수수료 이런 거는 평균치가 나오긴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샤딩 같은 경우 트랜잭션을 나눠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적은 수의 노드가 관리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얼마나 작은 수준 어느 정도 규모로 나눠서 검증한지랑 랜덤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가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이 비컨 체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 2.0 1단계가 지금 도입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샤딩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제 64개의 샤드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각 샤드마다 밸리데이터가 랜덤으로 64개씩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샤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슬롯이랑 앱팍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 코인 트레이너 유튜버 분 설명을 제가 좀 더 자세히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해서 제안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제안자가 이 노드 위원회 최소 128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 노드 위원회랑 같이 해가지고 한 슬롯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절 제안자가 그 트랜잭션을 제안하면은 거기에서 노드 위원회가 그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증을 해주고 얘네가 진짠지 검증하고 진짜면은 이제 그 결과값을 이제 딱 이렇게 그 합의를 돌려서 된 블록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한 슬롯에 12초라고 보시면은 이제 1 에팍이라는 시간 단위 동안 32슬롯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검증이 이렇게 12초, 12초, 12초에서 32슬롯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이게 그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슬롯이라는 에팍이. 그래서 3분의 2가 검증하면 완료고요. 32개의 슬롯이 다 검증되면 그러니까 한 에폭이 마무리되는 거겠죠. 저희가 한 에폭이
슬롯이 32개니까 12초마다 검증해서 32번 슬롯까지 다 검증을 끝내게 되면 1 앱학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 앱학이 마무리되면 모든 그 밸리데이터들이 다시 랜덤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검증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계속해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게 나뉘어지니까 확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랜덤으로 되니까 이제 잘못 검증하려는 밸리데이터가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기를 치려는 애들이 모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기간을 두고 계속 랜덤으로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작하다가 걸리면 슬래시를 해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검증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실행하기로 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계속 안 돌리면은 저희가 자격 박탈도 당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예치시켜 놓은 이더리움도 저희가 삭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4개의 샤드가 12초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샤드가 64번 진행되는 게 한 에팍인데, 이 에팍이 지날 때마다 새로 비컨 체인이 이렇게 밸리데이터 하는 애들은 다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컨 체인이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 2.0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업데이트돼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샤딩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만 해주는 게 샤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검증해주는 걸 비컨 체인이 관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SMC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드린 샤딩 매니지먼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메인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컨 체인 같은 경우는 샤딩과 마찬가지로 블록 제한자 프로포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드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이랑 에포크가 존재해서 이제 0단계에서는 이제 비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위원회랑 슬롯이랑 앱하게 돼가지고 검증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 검증 수수료를 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샤딩이라는 거는 이제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부분이고, 비컨 체인은 이제 밸리데이터 검증, 그 다음에 프로포저랑 콜레이터 나누는 역할, 밸리데이터 면당 관리, 그 다음에 64개의 샤딩을 비컨 체인 슬롯마다 계속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비컨 체인이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밸리데이터를 나누고 관리해주고 슬롯마다 이제 검증을 해준 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샤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 트랜잭션 검증까지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메인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콘 체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콘 체인이 올라온 단계고, 나중에 이제 샤드 체인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검증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을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걸 실제로 샤드 체인이 들어와서 검증까지 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루트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저장되고 하는 게 이 이더리움 2.0의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메인 체인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2.0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스테이킹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메인 체인이랑 연결된 게 이제 샤딩 매니저 컨트랙트라는 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캐스퍼 합의 알고리즘의 POS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해주고, 이제 샤드 체인의 추후 캐스퍼에서 이제 밸리데이터가 된다. 그러니까 검증 이거를 나중에는 되지만 지금은 이제 POW랑 같이 해가지고 얘네가 스테이킹을 이제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캐스퍼 라이크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는 지금 현재 채굴이랑 그 다음에 지분 증명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지분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트랜잭션 같은 거를 이렇게 검증해 놓으면 그 채굴해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올리고 하는데, 나중에 채굴이 없어지면 채굴이
지금은 채굴해가지고 검증된 트랜잭션을 채굴을 통해서 올리는데 거기서는 나중에는 이제 채굴이 없어지니까 그것까지 얘네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콘 체인인데 여기서는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네가 프로포저랑 커미티라는 애를 랜덤으로 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덜 예치시켜 놓으면은 그 후보군 중에 랜덤으로 가져와서 그 이런 샤딩 과정을 거쳐가지고 트랜잭션을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샤드 체인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샤드 체인을 말한 겁니다. 샤드 체인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는 샤드를 형성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나중에 관리할 거라고 하였고요. 어, 여기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에 저희가 상태 변수가 저장되는 게 결국 장부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샤드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값만 저희가 메인 그 이더리움 형태 상태 변수에 저장시켜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여러 트랜잭션들을 이런 식으로 분산 처리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샤드 체인까지 나오고 VM까지 여기 완벽하게 2.0이 되면은 여기 이제 채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체인에서는 그냥 스테이킹만 제공을 해주고 채굴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